안녕하세요. 아름다운 삶을 디자인하는 명시장의 목종입니다. 오늘은 실전에서 상담한 상담 사례 중 실현과 좌절, 고통, 결국 건강까지 젊은 나이에 잃은 팔자에 대해서 살펴보겠는데요. 2월에 태어난 이 임수일간은 미토지장간에서 을목과 정화가 투합명이에요. 그래서 현관의 모습은 겉으로 보이는 모습, 드러난 모습인데 상관생재로 십성의 조합으로 봤을 때는 긍정적이고 유리한 구조예요. 하지만 지지의 모습을 보면 정관관성이 충미층하고 있는 모습이고 또 자수와 미토가 연한대비 관계의 구조로 되어 있어서 겉으로 보여지는 천간의 모습은 긍정적이고 유리한 모습이지만 실제적이고 실질적인 현실로 발현되는 귀결되는 지지의 모습은 매우 불리하게 놓여진 지지의 모습이에요. 오늘은 중점적으로 상관경관의 흉의와 진술충미의 인묘 있고 그리고 형충파의 작용을 살펴보면서 건강까지 잃게 된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미월에 태어난 임술관은 정관격이에요. 그런데 운에서 상관이 정관을 보는 운과 또 지지에서 진술충미 형충파로 인해 인묘입고가 될 경우 아주 불리하게 그 운이 발현돼요. 그리고 임수일간의 입장에서 양인은 자수예요. 자월의 임수일 경우에는 대표적으로 양인격이지만 이 양인이 일지에 있는 경우에는 일인격이 되고 시지에 있는 경우에는 이제 신인격이 되는데 어쨌거나 이 양이라는 성분은 겁재보다 더 흉의가 강하게 작용 발현되는 성분인데 그럼 이 양인의 글자가 형충파가 될 경우 어떠한 물상으로 발현되냐 하면 기본적으로 수술물상으로도 나타나고 법적인 물상으로도 발현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양인의 글자는 형충파를 가장 두려워하는 글자예요. 형충파가 되면 그 흉의가 아주 강하게 그리고 불리하게 발현되는 것이 이렇게 양인의 글자가 형충파가 될 경우예요. 그리고 불교에서 말하는 육도윤회라는 것이 있는데 그 육도 중에 축하고 위의 글자는 아기도라고 해요. 줄여서 이제 귀도라고 하는데 이 아기도 기도는 귀신이 사는 세상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살 중에 귀문살이라는 것이 있어요. 이 귀문살이라는 것은 귀신이 왕래하는 그러한 살인데 큰 의미에서 귀도와 귀문살은 같은 의미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 귀도와 귀문살은 어떻게 발현이 되냐 하면 대표적으로 중독의 물상과 집착의 물상으로 발현이 되는 것이 이 귀도와 귀문살이에요. 그리고 지지의 물상을 동물로 비유해서 설명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자수와 이 미토의 관계를 연한대비의 관계라고 해요. 연한대비라는 것은 뭐냐 하면 이 연자는 제비연자예요. 이 자수라는 동물은 쥐 말고도 제비라는 동물의 물상도 갖고 있어요. 그리고 이 안자는 기러기 안자인데 이 미토의 동물 물상은 기러기의 동물의 물상도 있어요. 연한대비라는 이 뜻은 제비와 기러기는 서로 만날 일이 없다라는 뜻이에요. 왜냐? 제비가 날아가면 기러기는 다시 돌아오고 또 기러기가 날아가면 제비가 다시 돌아오는 그런 관계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비와 기러기는 서로 마주칠 일이 없다라는 뜻이에요. 이 뜻은 어떤 일을 할 경우 그 일이 어긋난다고 해서 일이 잘 안 풀린다라는 의미가 이 연한대비의 의미예요. 이렇게 전반적인 원국의 동태를 살펴보았는데 이 대운의 흐름으로 봤을 때 미월에 태어나 이 임수일간은 22대운 경대운까지는 크게 문제없이 잘 살아왔어요. 나름 학업도 우수했고 집안도 괜찮은 집안에서 자랐는데 22대운 이 경진대운에서 진대운으로 들어왔을 때 이때부터 하고자 하는 일들이 안 되기 시작했습니다. 이 명주와 인연이 된 시기가 이 갑오년부터였어요. 이때 서로 집안도 알고 오래 사귀었던 여자와 결혼을 해서 같이 유학을 가려고 했었어요. 제가 여기서 주목했던 것은 22대운 이 경진대운에 이 진토 글자에 주목을 했습니다. 진술충미가 형충파가 될 경우에는 드러난 천간의 해당 오행이
임묘 입고돼서 불리하게 작용된다는 것을 주목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22대운 이 경진대운에 이 진토가 축진파, 진미파 할 경우 진토는 수의 고장이고 축토는 금의 고장이고 미토는 목의 고장이에요. 그러면 천간에 해당 우행이 있는 경우 미토에 임묘입고되는 것은 을목이 임묘입고되고 진토에 임묘입고되는 것은 인계수가 임묘되는 현상으로 야기돼요. 그리고 축토에 임묘되는 것은 경금이 임묘가 되기 때문에 해당 성분들이 다 불리하게 작용 발현되는 운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결혼과 유학이 뜻대로 잘 안 될 것이라고 제가 상담을 했습니다. 그럼 왜 결혼은 왜 안 됐냐? 그것은 갑오년에 결혼을 할 생각이었어요. 하지만 갑오년에는 내 배우자 자리와 저충으로 충의 물상으로 결혼이 불발이 됐고 을미년에는 다시 세운의 충미충 이렇게 진술충미가 형충파가 야기돼서 유학도 불발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이 22대운 경진대운에 특히 이 진대운으로 인해서 진술충미 형충파로 인해서 이때부터 이 명은 어떤 일이든 어떤 일을 하려고 해도 풀리지 않기 시작했어요. 그러고 나서 16년 병신년에 이때 대운이 32대운 기묘대운으로 바뀌는 대운이었는데 이 32대운 기묘대운 들어오면서부터 더 일이 꼬이고 안 좋게 운이 발현됐어요. 그럼 왜 이 기묘대운에 안 좋은 일들이 설상가상으로 계속 터진 이유를 한번 살펴보면 미월에 태어난 임수일간의 입장에서는 이 상관이란 성분은 흉신의 성분이에요. 이 흉신의 성분이 왕하면서 정관을 볼 경우에는 상관경관의 흉의가 아주 강하게 발현이 돼요. 그럼 이 상관경관이라는 이 흉의는 대표적으로 구설수를 의미하는데 법정물상으로 발현이 돼요. 이때 이 32대운 기묘대운의 흉신인 이 을목이 대운의 흐름으로 봤을 때 목의 대운이에요. 그럼 이 을목 흉신의 상관이 대운에서 계절을 얻게 되어 이 흉신의 상관이 왕하게 작용이 되는 시기예요. 그리고 미와 묘가 반합을 하면 또 목국으로 되기 때문에 이 또한 을목 상관이 왕하게 되는 이유예요. 그리고 32대운 이 기묘대운에서 이 기토는 임술일간 입장에서는 정관입니다. 이렇게 이 기묘대운의 이 명조는 상관경관의 운이 작용되는 운을 맞이하는 운이에요. 그래서 이때부터 구설수에 휘말려서 결국 법적인 물상이 발현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또 일지 자리는 자기의 배우자 자리도 되지만 일주 자체가 나도 되기 때문에 이 배우자 자리가 자묘형에 또 걸리는 대운이 이 32대운 이 기묘대운이에요. 그러면 천간의 모습은 상관경관의 행위가 작용되는 모습이고 지지로는 내 배우자 자리, 일지 자리와 자묘형에 걸리는 대운이 이 32대운 기묘대운이에요. 천간은 천간대로 지지는 지지대로 이렇게 불리하게 작용 발현되는 운이 이 32대운 기묘대운입니다. 이 기묘대운에 오면서 갑오년과 을미년의 결혼 유학이 모두 불발이 돼서 병신년에 아는 선배 회사에 입사를 해요. 선배 회사에 들어가서 무술년 28년에 이 팔자의 명의로 회사 대출을 받게 돼요. 이때부터 문제가 발생이 시작된 겁니다. 그럼 이 무술년은 앞서 진술충미 형충파에 대해서 설명한 것처럼 이 18년 무술년은 축술미 삼형살에 걸리는 운이에요. 형살의 모습은 법정 물상으로 가장 크게 발현이 돼요. 진술충미 형충파가 야기되면 이 술토는 화해고지예요. 그럼 이 화라는 것은 임수일간의 입장에서는 재성, 재물이에요. 돈이에요. 그런데 이 무술년에 축술미 삼형에 걸리면서 정제의 정화가 술토에 임묘입고되는 운입니다. 결국 돈에 문제가 생기는 운이 무술년이에요. 그것이 형적인 물상, 즉 법적인 물상으로 발현된다는 뜻이에요. 이때부터 이 명은 스트레스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집안하다 얘기도 못하고 회사에다도 얘기도 못하고 그러는 상황이었어요. 이런 와중에 기해년에 다른 여자와 만나서 결혼을 했는데 이때부터 건강에 문제가 발생되기 시작했던 겁니다. 이 명이 무술년에 아는 선배의 회사에서 자기 이름으로
대출을 받았는데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다는 것을 이 명이 알고 있었던 거예요. 다만 잘 될 거라는 그러한 생각으로 아무한테 말을 안 하고 있다가 점점 압박을 받으면서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술을 매일 마시게 됐어요. 귀도와 귀문살은 중독 집착이라고 했습니다. 이 명이 무술년에 이 회사 대출 문제가 발생되면서 술 중독에 빠지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러고 나서 매일 술로 살다가 결국 터졌던 시기가 신축년이에요. 2021년. 이 시기에 이 명주의 어머니가 자식이 계속 술 먹고 정상적인 가정생활을 못하다 보니 이 어머니가 하나하나 물어보기 시작해서 회사의 대출 문제를 알게 된 거예요. 결국 21년 이 신축년에 대출을 갚으라는 그런 경고장들이 날라오기 시작했던 겁니다. 왜 신축년에 이렇게 경고장이 날아들고 법적인 물상이 발현이 되기 시작한 거는 신술충미 형충파가 야기돼서 법적인 물상이 발현된 거예요. 이로 인해서 더욱더 이 명조는 술의 중독에 빠지게 된 겁니다. 결국 이 신춘년부터 해서 술 중독에 완전히 빠지고 간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결국은 이 명조의 어머니가 감당이 안 돼서 정신병원에 강제로 입원을 시키기 시작한 거예요. 그것이 지금까지 계속 반복되고 있는 와중인데 이 신축년에 18년 무술년에 이 대출 문제가 실질적으로 드러나서 문제가 되면서 이 명의 어머니가 이민년과 계면년에 법적인 소송을 걸었어요. 자기 아들이 개인적인 대출을 받은 것이 아니라 선배 회사가 선배라는 사람이 자기 아들의 이름을 빌려서 대출을 받게끔 한 것이다 라고 해서 어머니께서 이민년에 법적인 소송을 했어요. 왜 이민년과 계면년의 법정 소송이 난 이유는 이민년과 계면년은 이 일간의 입장에서는 이 상관을 생해주는 운이에요. 그러면 상관이 아주 강하게 작용 발현되는 운이고 또 지지로도 식상으로 흘러가는 운이에요. 그래서 기묘대운의 이민년과 계면년은 상관 경관이 아주 강하게 작용되는 운이라서 이민년과 계면년에 법적인 소송을 한 거예요. 결국 이 계면년에 승소를 해서 회사 대출에 관련된 문제는 해결됐지만 이 명조는 이로 인해서 건강을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건강을 잃어버렸어요. 현재 40살로 아직까지 이 기묘대운에 거하고 있는데 다른 거 다 떠나서 다른 건 다 몰라도 이 명이 건강을 회복할 수 있을지를 이 명의 어머니가 걱정이 돼서 저한테 몇 년 만에 다시 연락이 와서 상담을 한 케이스예요. 그래서 제가 이 고비만 잘 넘어가면 완전하게 건강을 회복하기는 어려울 줄 몰라도 그래도 일정 부분 건강은 회복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지만 쉽지 않은, 녹록치 않은 지금 현재의 상황이에요. 이렇게 상관경관하는 운과 진술충미의 형충파로 인한 임묘입고 운, 그리고 양인의 글자가 형충파가 될 경우 아주 불리하게 작용되는 명조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실전사주 상담 사례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